젤리니 여러분, JJ입니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죠? 이렇게 한 살 더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이어트! 돌이켜보면 작년에 내 다이어트 성공적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성공하셨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80%의 젤리니 분들이 작년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한 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이냐? 아니요. 우리가 새해에 가장 먼저 세우게 되는 이 첫 번째 다이어트 계획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단추, 다이어트 목표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자꾸 산으로 가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심지어 몸과 건강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막연히 나는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시작하는 나의 몸 상태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즉, 여기 앉아있는 나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우리 각각 젤리니들의 몸 상태는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자, 먼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체중, 신장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BMI를 계산해 볼 거예요. 굉장히 구닥다리 방법 같지만 의외로 이것이 편안한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BMI는 인터넷 포털을 검색하시면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인바디상에 표기되기도 합니다. 저체중 구간, 평균 구간, 그리고 과체중 구간, 이렇게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세 가지 유형별 어떠한 다이어트 목적을 가져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가장 피해야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부 목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과체중. 그냥 BMI상 과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안에서 스펙트럼을 뭐 3가지 이상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넣고 봤을 때 과체중. 지금 현 상황을 제가 냉혹하게 말씀드리자면 체지방이 과다한 겁니다. 아니신 분도 있어요. 보디빌더형이니까 논외로 할게요. 근데 이 와중에 근육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체지방은 공통적으로 과다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분들은 일단 빼야 해요. 뭘 붙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과체중에 속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잉여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서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먹으면 그만큼 항상성으로 인해서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큼 한두 번 많이 먹은 거 가지고 쉽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살을 찌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이 쪘느냐? 우리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칼로리 집약적인 비자연적인 음식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제된 당류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라든지 가공식품 등 자연 상태에서는 없는 기름류들, 이 음식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비만인 과체중 영역대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게 된 거죠. 이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물론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나 중간중간 먹는 음료류 그리고 간식류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 유형에 속한다면 다이어트를 계획하면서 떠올려서도 안 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근손실. 뭐든 몸에서 손실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손실이란 단어를 잊으세요.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근육량 늘리기. 지금 우리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늘릴 것인가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 다이어트가 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같은 기조로 단백질 보충제,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몸에서 칼로리를 덜어내고 부족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더 많은 칼로리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다이어트 보조제. 다이어트 보조제의 도움 없이도 지금은 드시는 간식만 끊어내도 충분히 살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체중 구간에 있다면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까요? 근육은 유지를 하되 심지어 근육량이 조금 많으신 과체중형의 경우 근육의 손실이 좀 나셔도 괜찮습니다. 순수 체지방을 빼는 것을 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냐? 체중계나 인바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인바디 기준에서 한 달에 체지방이 한 2kg 정도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해주세요. 더 많이 빼면 안 돼요. 저는 한 달에 10kg 뺄 건데요. 좋은데요. 한 달에 10kg를 빼게 되면 체지방이 좀 많은데 근육량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 피부 스킨이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방의 부피는 굉장히 크고 느슨한 조직인데요. 바깥쪽에 있는 지방은 천천히 빠지거든요. 표층부와 심층부 근육에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 이걸 지탱하고 있을 만한 근육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바깥쪽에 있는 표층부 근육이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번 탈락된 이런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기가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정상적인 속도로 내 근육과 함께 밸런스를 맞춰나가면서 다이어트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식단 부분에서는요. JJ 다이어트 식단 탄단지 비율 계산해 나가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존에 하시던 거에서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식, 두 번째 야식입니다. 불필요한 식사 타이밍에 습관적으로 먹었던 음식들을 끊어내 주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모르시는 것이 음료수는 간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음료수도 간식입니다. 식사하시고 커피를 마셨다면 그것도 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어주시면 무조건 살은 빠집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습니다. 라떼는 우유 칼로리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는데, 만약 거기 설탕이나 뭐 시럽이 안 들어있다면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가지 그 주적이 있어요. 밀가루와 설탕인데요. 간식과 야식 그리고 밀가루와 설탕까지 다 끊어버리라고 하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밀가루와 설탕 같은 경우에는 섭취 빈도를 좀 줄여주시면 좋은데요. 두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하는 것으로 빈도를 좀 줄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음료를 한 번 마셨다면 오늘은 설탕이 들어간 것과 밀가루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라도 빈도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3끼를 드시되 식사 타이밍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를 하지 마시고, 한 번 식사를 하실 때는 기존 정량에서 한 0.7인분 정도, 가급적이면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는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지금 팔 근육, 어깨 근육 중요하지 않아요. 한 2, 3분할 정도 분할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셔서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렇게 운동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대근육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칼로리를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신 유산소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전신 근육을 모두 다 사용하는 서킷 트레이닝 등등의 운동으로 칼로리를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대사도 증진되고 체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정상 구간. 저도 사실 이 구간에 속하는데요. 이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라고 느낀다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일단 이분들은 체성분이 불균형할 확률이 높아요. 인바디 체성분이 완벽하다고 해서 모두가 몸이 좋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체성분이 더 안 좋아도 보이는 몸은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얼마나 누가 더 체형이 좋고 비율이 좋고 근육의 질이 더 좋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상 체중인데 내가 비만으로 느껴진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없고 바디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체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지방과 근육의 무언가의 비율,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바디가 잘 쉐이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있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되는 부분에 붙어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통 제가 필드에 있으면 이런 유형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한 달에 10kg 빼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애프터 만드셨을 때 체지방 딱 2kg 빼시면 원하시는 몸매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규칙하게 먹었을 경우 불필요한 부분에 지방을 저장하는 경향이 생겨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로 인한 후유증. 보통 예전에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다가 근손실이 좀 많이 나요.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끝났다고 생각해서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럼 먹기만 한 거야. 그러다 보면 근육은 빠져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 체지방만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가 보면은 부위별로 근육 형성이 좀 안 된 경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몸이 생몸이에요. 근육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타고나서 잡혀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성분들이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상체에는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이제 그 부분들이 처지거나 탄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세가 무너지면서 나는 군살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등이 너무 굽어서 구분 등이 되면 2차적으로 등 윗부분에 살이 붙는 것처럼 느껴지고 승모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면서 앞에서 봤을 때 아, 승마에 살이 많이 쪘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0kg 굶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 생각을 당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아무리 안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예뻐지고 탄력도 생기고 근살이 없어질 거다. 굶으면 그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단 데서 빠져요. 여기가 빠질 것 같잖아. 여기가 빠져요. 공복 유산소 뭐 2시간씩 하고 안 돼요. 디톡스 다이어트 할 거야. 안 돼요. 그럼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 이제 나는 준비가 됐어. 조각을 빚듯이 내 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단 부위별 근육을 만들어서요, 탄력을 회복해야 하고요, 내 무너진 신체 정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등이 굽어 있거나 골반이 잘못 정렬 회전되어 있거나 뭐 종아리가 틀어지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몸보다 훨씬 더 이상해 보이는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는 바디 쉐이핑을 통해서 체지방의 재배치를 노려야 합니다. 즉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 자꾸 붙어있는 지방들을 전신에 골고루 퍼뜨려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체크하면 좋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계나 인바디보다는 첫 번째 눈바디. 평소에 입지 못했던 옷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 옷을 계속해서 입으시면서 얼마나 잘 맞게 변하는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줄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줄자로 전체적인 사이즈를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부를 잡을 수 있는 그 집게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신 경우에는 손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 집게로 내 복부의 지방을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지방이 제거되고 있는지 그 두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중요하냐? 일단 식단적인 부분에서는요. 이제 시작됩니다. 설탕과 밀가루를 끊어주셔야 돼요. 양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이뤄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걸 평생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때부터는 이런 음식들을 이제 피하고 다른 음식들로 섭취를 하는 식생활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먹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안 돼요. 나중 되면 점점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조금만 먹어도 유지를 하는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달 안 먹으면 생각 안 나요. 너무 쉽게 말했나?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한 번 속으로 진짜 나는 안 먹어라고 생각하고 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한 처음 일주일 정도는 조금 생각나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남이 먹으라고 권해줘도 아니야 나는 싫어. 본인이 스스로 피하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탄단지를 몇 끼 챙겨 먹는 건데요. 이 중에 혹시 근육량이 한 정상 이상 정도 된다, 정상 구간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자분들은 단식 식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있죠.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하루에 필수 칼로리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즉 성인 여성 기준 18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 섭취를 해야 하는데 너무 이하로 섭취를 하다 보면 내가 근육을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식사의 영양분을 충분히 구성해서 몸에 공급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적인 부분에서는요. 일단 대근육 위주의 분할 웨이트가 들어가면 좋아요. 가슴, 등, 뭐 하체 이런 대근육들이 있죠. 소근육 운동들은 이 대근육 운동을 하면서 같이 협응근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몸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여성 분할 웨이트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유산소는 그냥 부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내가 좀 체력이 약한 편이고 체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킷으로 유산소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밖에 나가서 인터벌로 러닝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인터벌 러닝 해주시면 짧고 고강도로 운동하실 수 있고요. 또 부족한 심폐지구력 키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약점 부위의 보충 운동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내가 사실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코어 근육이 약해서 복부 근육이 풀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점 부위라고 하는 코어 운동,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운동의 수행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신체 정렬을 위해서 필요한 속근육들의 단련 등등 이런 약점 부위 보충 운동을 통해서 바디 쉐이핑을 도와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저체중. 우리가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살이 아니에요. 제 무릎뼈 위에 살이 붙어 있어요. 제 발목이 너무 뚱뚱해요. 엉덩이는 처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허리 라인이 안 들어가서 통짜예요. 허리 라인이 통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이 없고 엉덩이가 없어서 당연히 허리가 통짜일 수밖에 없어요. 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배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빠지는 배가 아니야. 필드에서 수업하면서 제일 그 설득이 어렵고 힘든 케이스가 이 저체중 케이스였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워낙에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쪄야지 내 허리가 더 날씬해 보일 수 있고 내가 더 균형적인 몸을 꾸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았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 운동 부족이에요. 저체중형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 그냥 본질적으로 운동을 좀 안 하시고 싫어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런 분들은 근육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근육의 관절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또 운동을 고강도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커요.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살이 잘 안 찌는 타입인 거예요. 평생 살면서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걸 아니까 라면이나 가공식품을 피하면서 살아오는 삶을 살았잖아요. 인위적으로라도 PT나 운동을 하면서 규칙적인 식사나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살이 뭐야? 약간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 식단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실제로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내가 원하는 때 하루에 한 끼에 먹는데 과자로만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드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계속 들면 들수록 운동도 안 하고 불규칙하게 안 좋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배만 나오는 경우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첫 번째, 뱃살 빼야 해. 그
그 뱃살은 살이 쪄서 찐 뱃살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 다이어트 약 먹어야 돼. 다시 말하지만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찾으세요. 운동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운동을 하시면 관절이나 이런 데 아픈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겁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 우리는 걸어도 안 돼. 근육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한 이후부터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생기겠거니 해서 막 시중에 파는 단백질 음료수 같은 거를 또 식사 대신 막 드세요. 안 돼요. 거기는 설탕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정규 끼니에서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표는 건강하게 내 몸의 부위별 근육을 좀 늘리면서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습관화하는 것이 대목표입니다. 체크는요, 인바디를 통해서 근육량을 체크하시면 좋고요. 눈바디를 통해서는 내 체형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방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지금 저체중이잖아요. 지방과 근육이 같이 늘어날 수도 있다. 추천드리는 식단은요, 탄단지 물론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탄수화물이 적거나 또 너무 지방이 작아도 안 돼요. 특히 양질의 지방을 꾸준하게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육류나 생선, 동물성 지방들,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오일 같이 우리가 조리에 사용하는 지방들 모두 좋습니다. 간식을 다 끊어내세요. 과자로 배를 채워서 끼니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먹는다든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드시던 간식이나 달다구리들은 다 끊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식사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식탐은 없는데 단 거 좋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끼를 드실 때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끼니를 챙겨 드시는 것을 연습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영양제나 유산균 같은 건강 보조제를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경우는요, 소근육까지 모두 포함해서 부위별 웨이트 해주시면 좋고요. 워낙에 근육량이 작고 많은 체형들이다 보니까 특히 상체 같은 경우 팔이나 어깨 근육이 부족해서 대근육 운동할 때 기본적인 푸시업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팔 근육이나 어깨 근육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시면 다른 부위 운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위들의 근육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전체적인 근육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유산소는 초반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유산소 위주의 운동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자세가 무너진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세 교정 이런 것들은 평소에 바른 자세로 있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등 속근육 운동, 뭐 복부 속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세 개선 해나가신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눈바디, 인바디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체중, 청상체중, 초체중까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이렇게 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잡고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상이했습니다. 기존에 다이어트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목표를 잡으시고요.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액션 플랜을 만들어 나가시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2024년 연말에는 웃는 모습으로 나는 올해 참 성공적으로 다이어트 잘했구나, 내 몸 관리 너무 잘했구나 라고 승자의 미소를 짓는 날이 분명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올 거고요. 젤리니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